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 해석기술지원실 실장 백명기입니다. 저희 해석기술지원실은 하는 역할이 이런 제조업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그러니까 제품의 문제점이나 어떤 기술적 문제점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그 문제점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아마 저희가 다들 시뮬레이션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뭐 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모의고사를 왜 봤을까요? 본고사를 보기 전에 저희가 그 현장의 분위기, 익숙함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먼저 봤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 일종의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처음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이런 것도 역시 시뮬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통 일반적인 시뮬레이션하고 다른 게 저희가 하는 시뮬레이션은 이퀘이션을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학적인 방정식, 기계 아니면 전기, 뭐 화학 이런 물리 방정식을 저희가 풀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와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시면 매년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신차를 만들면 저렇게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안정성 테스트를 하는데 신입사원 연봉이 눈앞에서 계속 날아가죠. 근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조 그 제품의 뭐 구조 그리고 강도, 재질 특성을 알고 있으면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 대체 가능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물리계에서 저희 산업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융복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 데이터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되죠. 다행히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버리고 있던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정확도가 예전에 뭐 50%도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70%, 80%, 90%, 제 전공인 전자계 같은 경우에는 정전계, 정자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99%의 정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차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선진사에서는 지금 도입해서 실제 하고 있는 경우고요. 테스트를 10번을 해야 되는 걸 5번으로 줄인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기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이고요. 한번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시뮬레이션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 창원 스마트 상단 사업단,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미래를 밝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과거 기계부품은 다양한 작동 환경 조건과 기계적 특성을 고려해 시제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시제품은 시험을 통해 성능을 인증받아야 했죠. 만약 시험 검증에 실패한다면 다시 초기 단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시제품 제작 및 검증 과정은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버렸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은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제품의 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검증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프로그램 구입비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해석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는 첨단 제조혁신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합니다. 국내 유일 전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운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해석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설계부터 제작, 성능 검증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가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는 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
해석 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품격 시뮬레이션으로 제품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국민 안전입니다. 국가 재난 및 안전 분야까지 업무 범위를 넓혀갈 시뮬레이션 센터는 국민 모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건립으로 인한 기업 지원 효과 매년 100여 원, 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생산기간 단축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잠재 가치는 배가 됩니다. 고품격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가 4차 산업 히든 챔피언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약 3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요, 이런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지금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석기술지원실에는 시뮬레이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계, 열 유체, 그리고 구조, 그다음에 전자장, 융복합 문제 해석할 수 있으신 분들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기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품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를 종종 찾아오셨었는데, 기술 지원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비를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상당히 고가의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매에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런 전문가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 주기가 짧거든요. 그래서 제품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인력을 뽑아 넣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비용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건축, 저희가 5층짜리 건축이 지금 완공돼서 저희가 현재 5월달에 완공돼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저희 연구원 지금 한 6명, 7명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한다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어떤 길을 갈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 상당히 많은 힘을 썼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요. 그리고 세계 글로벌 회사죠. 다소 시스템, 엔시스, D&D 엔시스, 그리고 알테소프트, 알테어. 이런 시뮬레이션 거대 회사들과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고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기업들은 100% 만족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가 연간 100억 이상이 예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연간 100억 정도 되는 직접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소프트웨어를 샀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을 했어야 되고요. 사람을 뽑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저희가 연간 55건을 해결해 드렸는데 그걸 비용으로 산출하니까 약 10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주지만 말고 잡는 법을 알려주자. 그래서 저희가 또 시뮬레이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기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인재 양성을 해서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인데요. 저희 건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HPC, 쉽게 말씀드리면 슈퍼컴퓨터죠. HPC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두 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SPDM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그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SPDM 플랫폼이 될 텐데요. 시뮬레이션 센터는 5월 달에 지금 완공이 됐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총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저희가
홍보관이랑 그리고 지식 카페 이런 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하고 3층은 창원대랑 경남대가 각각 맡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각 대학의 이동식 수업도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4층하고 5층은 저희 전기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5층은 저희 그 석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기업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4층에는 저희가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만 그냥 뭐 페이퍼워크로 주기보다는 만약에 제품의 문제점 해결하는 그 저희 설계 도안이 나왔다라고 하면 3D 프린터를 통해서 직접 제작해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3D 프린터팅 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을 만약에 변경된 설계도대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의 성능이 잘 나오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검증 지원실 그리고 AR, VR 룸을 통해서 어디서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저희 해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고 또 눈으로 직접 보고 교육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 룸을 꾸미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HPC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아마 여기 시뮬레이션 관심이 있고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웬만한 툴은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 제품 안 사용해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될 텐데요. 저희가 약 60억 상당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HPC는 한 10억 정도 상당의 HPC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할 SPDM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이게 아마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최초로 아마 저희가 이 SPDM 플랫폼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기존에 기업 기술 지원을 했을 때 기업이 받아보는 데이터가 아마 보고서 형태의 뭐 그냥 종이였을 거예요. 아니면 파일로 받아보시거나 했을 겁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기업 기술 지원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지 중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해석대에서 나와 있는 결과 데이터들이 모두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거였고요. 기술을 확보한다는 건데 사람이 그러니까 전문가 기존의 문제 해결하고 처음부터 같이 일을 했던 이 전문가가 퇴사를 하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공백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새로운 인력이 왔을 때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이 플랫폼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기업 입장에서 최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고 설계를 해서 지금 이 플랫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기업점 제일 첫 화면 신청 화면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업종,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을 저희한테 지원을 받았는지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몇 시간 사용을 했는지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다 확보를 지금 하려고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다른 기업들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SPDM 플랫폼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면 저희한테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살짝 설계 변경을 한 번 더 해서 결과가 보고 싶으신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억이 넘는 소프트웨어를 또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더 지원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간단한 치수 변경 같은 경우에는 변경해서 결과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일단 처음에 1단계에서는 단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처음에 지능화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기업이 이제 시뮬레이션 전처리 데이터 구성한 후에 의뢰 요청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마지막까지는 저희가 자립화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더라도
기존에 저희한테 지원을 받았으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가 조금씩 변경되거나 재질이 조금 변경되는 정도에 한해서는 기업이 직접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인프라 구축이었고요. 이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기업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그 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대표 사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태림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예전에 이 전 대통령님하고 장관님들도 저희 창원에 오면은 여기 이 공장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가실 정도로 이쪽에서는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요. 설비 자동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예전부터 많이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이제 제품의 문제점 해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를 찾아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신제품 설계와 검증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폭스바겐 자동차 필수 부품으로 공급하기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향장치 부품 업체로 선정이 되었고요. 연간 100만 대 이상의 폭스바겐 차량의 조향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오른쪽 아래 여기 보이시는 게 아주 젊은 대표분이시고요. 처음에 혼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조선업도 있고 기계산업 산단이다 보니까 철강을 이송하는 데 있어서 이 전자석이 필요한데 이 전자석을 이제 새로운 전자석을 가지고서 개발을 해서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혼자서. 근데 이 전자석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장의 세기 조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두께에 따라서 어떤 두께는 붙는데 어떤 두께는 붙지 않는 거였죠. 철강이.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을 못해서 상용화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정자계, 정전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의 정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정자계 문제였거든요. 정자계를 바탕으로 힘을 계산하니까 오차는 조금 발생할 겁니다. 물론 이제 물질의 표면 재질 이런 거에 따라서요. 그렇지만 거의 90%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해서 설계 변경을 해드렸고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 4명 뽑아서 지금 활발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기 정기연구원에 연구소 기업으로도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할 때 아이디어를 또 저희가 드렸어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사람이 없이 자동화가 될 텐데 그러면 자동으로 이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니면 또 이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어서 로봇 암에 부착을 해서 갈 수 있게 자동화를 하면 좋을 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도 또 사업 영역을 넓히고 계십니다. 저희 기업 지원 체계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가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SPDM 포탈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과제 선정 위원회를 엽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은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어떤 기업은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게 그 기술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 위원회를 열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희 정기연구원과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드립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저희 문제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는 게 보고서를 드리고 끝났다 아니면 변경된 설계를 CAD 파일을 드리고 끝났다라고 하면 저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넣은 게 이겁니다. 품질검증위원회. 과연 그 기업이 만족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만족을 못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의견 조율을 통해서 다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그 전문가한테 다시 해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그 기업에게 드려서 어떻게든 그 수혜 기업이 저희 지원을 받는 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 평균이 86점 나왔더라고요. 아쉽게도. 저는 한 95점 이상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정기연구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저희는 어쨌든 95점 이상 나오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저희 작년 기업 지원 건수는 총 55건이고요. 분야는 구조 해석, 전자기 해석, 열 유동 해석, 기타 다중물리 해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그 지금 보시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사업이 경남권 위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국제과제면서도 시비랑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창원시와 경남 안에 있는 기업들, 소재 기업들에게는 무료로 지금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고요. 대신 좋은 소식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전국 산단공 그 워크숍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런 시뮬레이션 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3군데 있는데 지금 아마 6개를 더 늘린다는 계획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기재부에서 나오는 산업부에서 나오는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국 소재 기업, 전국 기업 대상으로 이런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칭 펀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9대1. 기업이 만약에 1,000만 원 정도의 기술 지원이다라고 했을 때 기업은 10% 100만 원 자부담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국비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아마 제조업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아마 큰 회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있으면은 많이 이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업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례들을 보시게 될 텐데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크게 4개로 나눌 수 3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제품 문제점 해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품의 국산화 이것도 같은 카테고리겠지만 제품 국산화 등이 있을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을 하고 싶은데 이 파이프 지금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주름이 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름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를 찾아오셨고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재질을 어떻게 가져가시고요. 어느 부분의 재질을 더 두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수출 판로가 열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성과 보고회를 하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지원받아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이 경우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에폭시 몰드 스페이서 내압 성능 예측인데요. 기존 제품에서 접촉용의 기밀 유지를 위한 설계 방안 제시 및 품질 확보를 한 경우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 그리고 납품하고 있던 제품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절연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압력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지 이걸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의 재질을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 재질을 더 저렴한 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가격이 들어가더라도 비싼 걸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될 텐데요. 기존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로만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눈으로 보시는 이런 압력 분포라든가 힘 받는 힘 이런 세기를 알 수 없으셨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소 추출기의 유동 해석. 유동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도 유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공기 아니면 기체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압력, 열, 결국에는 어느 부분에 힘이 작용하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설계를 할 수 있게 개선을 해드렸고요. 양산 제품으로 나갈 수 있게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크 화염 소후 장치 개발인데 이 부분은 신제품 개발입니다. 저희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해석 기술 지원 말고 이제 시험을 해드리거든요. 고전압, 대전압, 고전류 이런 시험을 해드리는데 한마디로 변압기나 차단기를 개발하면 저희 전기연구원에 와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인증을 받으셔야만 한전에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증을 받기까지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죠. 그리고 이런 제품을 개발했을 때 시험에 한번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 시험을 잡기까지가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한 번에 되도록 통과할 수 있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대표 사례로 해서 저희가 종종 하는데 한전에 납품할 수 있게 됐고 신제품 개발하는 데 도와드려서 이 회사 매출이 약 100억 이상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 유량 해석, 예. 이 경우도 아까 기체하고 유체하고도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도 이제 기어의 하우징 설계 및 가공 기술 향상 이제 이런 거고요. 쭉 이제 그다음부터 비슷한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케이스네요. 불량률 개선인데요. 저희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기술 지원을 통해서 불량률이 지금 30%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개선 전에가 이제 있다고 보면 그때 대비 불량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구조 해석을 해드렸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국산화.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 아니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제품에 대해서 이제 뜯어서 다시 따라가는 방법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국산화에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계 특성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수입 대체 및 시장 선점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입 대체 효과 국산화가 되겠죠. 그리고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됩니다. 이송용 배관의 국산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총 하면 이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기업이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과제 1차년도, 2차년도 끝나고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한테 기업 지원을 받은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했는데 작년도에 전국 제조업 전체 성장률, 매출 성장률 보시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저희 지원을 받았던 기업 38개사에서는 매출 성장률이 3.5%입니다. 물론 뭐 저희 때문에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여를 안 했다라고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뭐 견인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기술력을 확보하고 매출이 성장하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는 게 이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사업화 매출액을 따져봤더니 약 121.7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 10명인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중소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신규로 사람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10명 채용했다라고 하는 건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 편익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국비가 들어간 대비 얼마나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났는가인데요. 보통 예타 사업 같은 경우에 이 BC 레이시오가 1.5 이상이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봤더니 저희는 1.85로 1.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가 마지막 차년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또 역시 이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 기반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업에 기술만 이렇게 지원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 고기 잡는 게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도 알려드리자 해서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2박 3일 교육받는다고 해서 이런 기술들을 현장에 가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수치 해석을 7년 전공했고 경험까지 회사에서 한 것만 따져도 10년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2, 3년 배워서도 힘든데 2박 3일 가지고 되겠냐. 물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오셔가지고서 어떤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해결했던 과정을 가지고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회사에 돌아가셨을 때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이 계세요. 해봤는데 따라서 해봤는데 저희 회사의 문제점에는 적용이 잘 안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십니다. 저희는 기분이 좋죠. 도와드립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10분이라도 계신다 아니면 몇 개 회사, 두세 개 회사라도 있다라고 하면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교육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족도는 93점으로 많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지금 현재 인턴을 뽑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9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인턴들을 뽑아서 저희가 좀 전문가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을 할 때 이 인턴들이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기업 현장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지금 현재 인턴이 22명 정도 지금 인턴 채용해서 이 친구들하고 함께 기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했을 때 산업부에서 대표 사업으로 1년 만에 대표 사업으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죠. 다리를 짓는다. 어쨌든 어떤 인프라는 구축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1차년도부터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컴퓨터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인력만 있으면 기업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다음 해에 구미에 여수에 시뮬레이션 센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구미하고 여수에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는 저희하고 하는 역할이 거의 99%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 계획서를 모두 공유를 해드렸고요. 저희 발표 자료를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자체, 역할 자체가 분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이 있어서 여기는 전자정보기술원이다 보니까 전자 쪽으로 좀 더 특화될 수 있고요. 여수는 화학단지이다 보니까 화학 쪽으로 좀 특화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뮬레이션 센터가 내년에는 더 생긴다는 게 아마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센터들이 쭉 생긴다고 봤을 때 꼭 지역마다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성과가 1차년도에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어느 한 곳에 인프라가 있더라도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든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향후 이런 시뮬레이션 국가연구소가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발표할 때마다 제가 이제 이 꼭 마지막 장을 넣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꼭 앉아서 회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지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찾을 수 있다면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국가연구소가 설립되는 날까지 저희 실이 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